민주주의 국가는 원래 법과 선거 그리고 시민 자유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큰 위기를 맞이하면 정부는 때때로 비상조치를 꺼내듭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계엄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잠시 동안만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문제는 그 비상 상황이 길어질 때 발생했습니다. 언론, 경제, 사회 분위기, 시민 자유, 국가 전체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이 장기화될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2025년 12월 3일 계엄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계엄은 왜 선포될까? 계엄은 보통 국가 위기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 위기, 대규모 폭동, 테러, 국가 기능 마비, 극심한 사회 혼란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질서 회복을 위해 군과 비상 권한을 활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상 체제가 길어질 때입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정보 환경입니다. 계엄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대부분 정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곧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장기 계엄 상황에서는 언론 검열, 인터넷 통제, 방송 감시, 유언 비어 단속, 집회 제한 등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 방지 명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회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군이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 평소 시민들은 군인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엄 장기화가 시작되면 도시 풍경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군 차량, 무장 병력, 검문소, 통행 제한, 중요 시설 경비 강화. 사람들은 처음엔 안심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왜 군인이 계속 거리에 있지? 라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경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린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계엄 장기화가 시작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주가 하락, 환율 급등, 외국 자본 이탈, 기업 투자 중단,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 경제는 심리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불안정한 국가에 장기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현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결국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통금 시간, 집회 제한, 이동 통제, 검문 증가. 밤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하고 사회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자기 검열 분위기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가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장기 계엄 상황에서는 사회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람들과 자유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는 극단적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갈등이 계엄 종료 후에도 오래 남는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어떨까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비상 통치가 이어지면 외국 언론과 국제기구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권 문제, 언론 자유, 선거 시스템, 시민 탄압 의혹 등이 국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외교 압박을 하거나 투자 경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정치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계엄 장기화의 가장 위험한 부분 중 하나는 권력 구조 변화입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합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 길어지면 행정부와 군 권한이 매우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 기능 약화, 비판 세력 축소,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 공통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시대가 달라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버티자. 질서만 회복되면 끝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상체제가 일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 역사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언론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정보 통제가 강해질수록 권력 감시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비판과 견제 시스템으로 유지됩니다. 그 기능이 약해지면 사회 전체 균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30세대의 즉 젊은 세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기 계엄 상황은 젊은 세대 가치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보다 안정, 표현보다 침묵, 도전보다 눈치.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세대는 그 환경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과 부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제 불안이 커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자본입니다. 일부 기업은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부유층 자산은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 감소, 세수 감소, 내수 침체 같은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엄은 장기화될수록 회복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비상 권한이 길어질수록 이미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시작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민주주의는 느릴까?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토론 많고, 싸움 많고, 결정 느리고.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비효율 자체가 권력 집중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즉 민주주의는 느리지만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국 역사 속 대부분 사례는 비슷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비상 상황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법, 제도, 시민 자유, 견제 시스템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엄은 원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비상 권한입니다. 문제는 그 비상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유는 생각보다 쉽게 줄어들 수 있고 회복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신중한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안전과 자유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